1950년 피로 물들었던 작은 마을. 6.25 전쟁 첫 승전보를 올리고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음성지구 전투.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런 전체적으로 어떤 전쟁의 물꼬를 바꾼 그런 전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올해도 어김없이 현충일을 맞아 음성군 무국전적 국민관광지에 모여든 사람들. 어떤 이는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또 어떤 이는 그날의 아픈 역사를 다시 꺼내어 보기도 합니다. 참말로 새로운 감회가 새롭지요. 여기 들어가 보면 물론 그 전우들이 다 죽고 했는데도 나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게 참 고맙다고 생각하지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애국심으로 만든 작은 기적. 우리가 어느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나 군대나 또는 우리 안보를 지켜가는 모든 그 조직과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을 음성지구 전투에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6월 25일) 어스름한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무려 1129일간의 격전으로 이어졌지만, 전쟁 초반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의 습격에 남한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8선 붕괴를 시작으로 동두천과 호천이 차례로 함락됩니다. 이어 26일 의정부까지 맥없이 함락되며, 다음 날인 27일 도봉구 방어선마저 함락됩니다. 그리고 28일 새벽 1시 수도인 서울을 내주고 맙니다. 당시 남한의 지상군 병력은 9만여 명. 하지만 북한군은 2배에 가까운 19만여 명의 병력을 갖고 있었으며, 무기 차이도 비할 바가 못됐습니다. 특히 242대의 탱크를 끌고 내려온 북한군에 대항할 탱크가 한 대도 없던 남한은 북한의 공격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북한군의 공격 차단을 위해 한강 철교를 폭파했고, 1차 서울 방어 저지선이 무너지며 강북에 투입된 국군 5개 사단과 지원 부대 퇴로마저 차단됐습니다. 7월 3일 정도 돼가지고 이제 한강 방어선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와해가 돼서 군에서는 맨 좌측으로 평택,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한 음성 정도, 음성, 또 충주, 제천 이런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방어 지역을 편성을 해서 방어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부대를 배치하고 운영을 합니다. 한강 방어선이 붕괴된 후 평택, 음성, 충주, 제천에 서둘러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연작전. 갑작스런 남침으로 무기력하게 후퇴를 거듭하던 상황. 전쟁 발발 열흘 만인 7월 4일 한미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7일에는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조직됩니다. 유엔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까지 북한군의 남하 속도를 지연시켜야만 했습니다.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한반도를 점령하려는 북한군. 이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힘없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놓인 국군.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그 북한의 전략은 속전속결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속전속결 전략은 속도전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포인트는 그 속도를 어떻게 막았느냐. 충북 음성군 가무리.
이곳은 당시 속전속결 전략으로 무섭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공격 속도를 지연시켜야만 하는 중차대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음성지구에서 만약에 이 버티지 못하면은 상당히 그 영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전투에서. 원주를 지나 장호원, 음성 방향으로 기세 등등하게 진출하던 북한군 15사단, 그리고 장호원 방향으로 진출하던 국군 6사단 7연대. 국군은 7월 4일 북한군과의 교전을 준비합니다. 7월 5일 소열이 부근에서 적군을 유인, 포위하여 섬멸하는 데 성공. 이어 7월 6일과 7일 무국리를 탈환하고 병암리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잠시나마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만 곧 반격을 받고 후퇴합니다. 7월 8일에는 국군 1사단 11연대가 남하하는 15사단을 가무제에서 섬멸하고 또다시 공격해오는 2개 중대도 격퇴합니다. 격퇴와 후퇴를 반복하며 작전대로 북한군의 남침 시간을 지연시킨 음성지구 전투. 첫 전투는 마을 주민들 이야기로 들어보면은 이 가무리 쪽에서 첫 전투를 했고, 먼저 이쪽으로는 금왕서 음성까지의 협곡입니다. 그 협곡이라면 그 산과 산 사이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전체가 한 1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협곡을 이용해서 전투를 한 건데, 요 소열이 쪽, 요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소열입니다. 나머지 전투는 이 아래서 거진 다 이루어졌어요. 한 3번 정도가. 그러니까 이 기름고개 중심으로 아래 우로 전투가 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전의 요충지였던 소요리 마을. 당시 총성이 끊이지 않았던 그곳엔 마을 주민들과 어린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기만 한 어르신. 지금 6.25 때 이제 여기 그 인민군이 여기 넘어가다 요 방앗간 있는 데서부터 이제 전쟁이 됐다는 거야. 막 총소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또랑이에다가 이제 밭도랑이지. 거기다가 나를 놓고서 아버지가 위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 총소리가 그쳐야지 일어나는데 오줌도 매렸지, 발도 저리지, 팔도 저리지, 죽을 뻔했걸려. 그래서 안 잊어먹는 거야. 가무제와 무국리에서 성공적인 지연전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 동락리에서도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진하던 북한군 제15사단 48연대는 동락리 동락초등학교의 임시 주둔지를 편성, 교정의 무기 및 차량, 장갑차 등을 집결시켰습니다. 아이고, 바로 이 장소가 그랬겠죠. 이제 낮에는 어떻게 됐든 자고 밤에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은,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의 시간들은 이 휴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여기다가 장비들 늘어놓고 그리고 이 주변에 어디든 뭐 이렇게 박혀서 쉬는 뭐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당시 동락초등학교 교사였던 김재옥 교사에 의해 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4km 떨어진 곳에 있던 국군 6사단 7연대 2대 대장 김종수 소령에게 적의 동태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국군은 7월 7일 동락초등학교에 주둔 중인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48연대를 섬멸하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이때 노획한 무기들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전투를 통해서 노획한 무기들이 있거든요. 그 무기들이 다 그 소련제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참전을 좀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유엔의 16개국이 우리 한국전에 참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동락전투의 그 가장 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총 4차례의 전투가 벌어졌던 가무제. 가무제 전투에서 국군은 북한군 2,707명을 사살하였고
170명의 포로를 잡아들였습니다. 반면 국군은 71명이 전사하고 11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북한군에 비해 피해가 확연히 적었고 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음성지구 전투의 첫 승전 소식은 각 전장에서 고전 중인 국군들에게 전해졌고 큰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지연전으로 낙동강 전선 구축 시간을 확보하게 되며 남한 함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낙동강에서의 반격을 시작으로 서울을 다시 되찾고 전세 역전을 가져오는 견인차의 동력이 됐습니다. 음성지구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친 육사단은 최초로 압록강 초산을 점령, 강물을 수통에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헌수하기도 했습니다. 음성지구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낸 육사단은 전장병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군인으로 있으면서도 그냥 역사 속에서만 들었던 전사들이었지 현장에 와서 여기 육사단에 와서 저희 대대에 와서 실제 있었던 거를 공부하고 들으면서 정말 뿌듯하고 우리 대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6.25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육사단 7연대는 전역한 후에도 전우회를 통해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며 그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선생님 어떤 거 이야기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에 지금 가무제국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요것은 이 전적비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주 옛날에 있던 전적비입니다. 지금은 이 전적비가 없어요. 가운데 이분이 임경재 씨라고 탐전합니다. 아까 그 맹동에 먼저 호국 영령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음성지구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친 육사단 7연대. 음성군과 자매 결연을 맺고 매년 7월이면 그날의 역사를 되새기고 전쟁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기념식을 같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준 전후 그리고 또 우리 대선배님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사하고 또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육사단 7연대 전후에 또한 6.25 전쟁의 교훈을 전하고 시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그때의 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농사를 지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진흙을 먹고 풀을 뜯어갖고 독초를 우려내고 그걸로 배를 채우고 죽을 끓여 먹고 이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은 오로지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지킨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분단 역사가 낳은 비극. 아직 남북을 가르는 휴전선은 그대로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음성군에서는 음성지구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가무제 전승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25 때 첫 승전지기도 하지만은 또 현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국군들도 위패를 모시고 있지만은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도 같이 모시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은 첫 승전지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성지구 전투의 역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날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내일을 이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다듬는 보현과 평안을 품는 부용의 돌격이 6.25 전사 첫 승전보였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고개가 오늘의 터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땅, 이 땅 골짜기의 잡초 하나가 우리 땅, 이 땅 골창의 물 한 줄기가 지금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흐르는 건 당신이 불사른 충운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잊힌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그리워지고 가까이 다가오는 당신, 꽃바람의 영원한 향으로 가슴 진동하는 당신의 발자국을 헤엄하며 평화와 번영의 길을 다짐합니다. 평안히 잠드소서.